안녕하세요. 포스트bank 이용주 시장입니다. 오늘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자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린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자율이 올라간 상태가 유지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자율이 내려가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집값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율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독일의 부동산 시장, 즉 지난 2년 동안 아주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아주 활기를 띄었는데요. 하지만 독일 정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국방비 투자,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독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좀 오르는 경향을 보였고요.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이게 제가 일일이 개별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처럼 또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더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현재 이자율의 현황과 앞으로의 동향,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자율은 몇 주 전에 이 아주 급격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내려갔습니다.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평균 이자율이 3.7에서 3.9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3.2에서 3.7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3.2에서 3.7을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이 이자율의 차이는 대출의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집값이 100일 때 대출을 90, 80, 70, 60% 받는 거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집값이 100일 때 여러분들이 60%만 대출을 받으면 최대 3.2 혹은 3.1까지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경향은 어떨까요? 인터힙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서 3분의 2가 넘는 금융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 달간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답했고요. 그 이유로는 독일 정부의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국방비, 그리고 경제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추가로 또 닥터 클라인의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3% 이자율이 이제 독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새로운 제네레이션, 즉 앞의 숫자, 이자율이 2.0으로 시작되는 이 시기는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좀 암울하긴 하지만 대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게 정말로 독일의 집값이 많이 내렸어요. 그럼 이 팩트들을 가지고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냥 계획대로 집을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자율이 올랐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율이 오른 만큼 집값이 떨어졌고, 또 두 번째, 이자율이 오른 만큼 여러분들은 집값을 흥정한 기회가 더 생긴 겁니다. 네, 숫자로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지난 2년간 이자율이 오르면서 집값은 반대로 떨어졌는데 이 두 가지 상수가 정비례하지 않았어요. 즉 이자가 이만큼 올랐다고 집값이 이만큼 떨어지고 이게 정비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집값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라서 이게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시장에서 이자율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럼 집값이 이만큼 내려간다는 뜻이고 이자율이 이만큼 내려갔다 그럼 집값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지난 2주 동안 이자율이 0.4%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40만 유로짜리 아파트를 이자율이 오르기 전에 3.2%로 구매하려고 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0.4%가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손해다. 올 초에 샀으면 3.2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럼 10년간 내는 이자는 얼마가 오를까요? 40만 유로의 연간 이자 0.4%는 1,600유로. 그럼 10년으로 보면 16,000유로가 됩니다. 즉 지금 이자율이 0.4%가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 구매를 망설이실 필요가 없고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16,000유로를 깎으면 돼요. 그러면 이자율이 0.4% 오른 것을 상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들어가면 집주인들은 대부분 다 이해하고 깎아줍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집주인들도 이제 못 기다려요. 지난 2년을 기다렸고 이제 집을 빨리 팔고 싶어 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그 참을성이 턱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팩트를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2였는데 지금 3.6으로 올랐다. 그 0.4를 네가 좀 할인해주면 좋겠다. 그럼 열의 8은 오케이 할 겁니다. 따라서 이자가 올랐다고 무조건 집 구매를 미루지 마시고요. 이자가 오른 만큼 집값을 흥정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는 게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리고 얼마를 어떻게 흥정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바우슈파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독일의 이자율이 갑자기, 뭐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자율이 갑자기 오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제가 많은 한국 분들한테 바우슈파를 되게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 결과 2년 전에 제가 한 해에만 1,300유로의 바우슈파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약했던 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집을 사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집을 사는 분들보다 2년 전, 3년 전에 바우슈파를 계약했던 분들이 지금 집을 사면서 받는 조건들이 훨씬 좋아요. 저도 그 정도일지 몰랐는데 지금 계약을 하면서 이자율, 상환 기간, 또 잔금 기간 이런 것들 계산해보면 바우슈파를 끼고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바우슈파가 뭐지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면, 바우슈파는 내가 저축을 하면서 일정 기간 후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이 바우슈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단 설명란에 영상으로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 지금 바로 사는 건 나 좀 싫어, 난 좀 더 현금도 필요해, 난 좀 더 시장을 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바우슈파를 통해서 몇 년 후를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됩니다. 바우슈파에 대한 자세한 상담, 또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참고로 포스트방크 바우슈파가 정말 좋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몇 가지 사실들을 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포스트방크 바우슈파는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유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바우슈파를 가입하시면 보통은 시뮬레이션을 해요. 내가 오늘부터 저축을 해서 몇 년 후에 집을 사면 좋겠다, 몇 년에 얼마를 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근데 사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10년 혹은 7년을 계획했는데 나는 4년 있다가 집을 사고 싶어졌어요. 자,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스트방크 바우슈파는 4년 후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싶으면 사면 돼요. 바우슈파를 쪼개요. 그래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축한 만큼 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바우슈파는 또 나중에 쓸 수 있어요. 근데 LBS, 뷰스텐노트 이런 바우슈파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7년을 목표로 하고 바우슈파를 시작했어요. 근데 4년 후에 쓰고 싶어요? 그럼 못 써요. 정말 황당하죠?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3년을 더 저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 지난달에 대출 진행하고 있는 두 분이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일정 금액은 저한테, 일정 금액은 그분들이 10년 전부터 들어오는 바우슈파를 통해서 대출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그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원래 내가 이 금액은 이쪽 바우슈파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한다. 3년을 더 부라고 한다. 5년을 더 부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방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바로 대출로 바꿔드려요. 그 유연성이 나중에 실제 집을 살 때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내가 저축한 돈이 있어도 써먹지를 못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포스트방크 바우슈파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대안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사는 거 싫어, 그렇다고 바우슈파? 모르겠어. 세 번째 뭘까요? 그건 뭐냐면 바로 계속 집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취미활동으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먼저 상담을 통해서, 피난츠 베라터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상태에서 얼마까지 집을 살 수 있다 라는 걸 확실히 아시고, 두 번째, 피난시어롱스베슈테트궁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아무한테나 다 집을 보여주면 자기들도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떤 고객이 나 너희 집에 관심 있어. 그럼 부동산은 그런 피난시어롱스베슈테트궁을 하나 보내줘. 그게 뭐냐면은 대출 가승인서예요. 대출 승인서가 아니고 피난츠 베라터가 이 고객은 이 집을 살 수 있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라는 가승인서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오케이, 이 사람은 파이낸셜적으로 검증이 끝났구나. 그러면 약속을 잡고 다음 주 토요일날 집을 보러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려면 피난츠 베라터하고 1차 상담이 끝나고 피난시어롱스베슈테트궁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자, 다시 처음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피난츠 베라터를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찾았어요. 내가 집을 사게 되면 이런 집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피난시어롱스베슈테트궁을 만들어 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지 않을 거지만 집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의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걸 샀어요. 근데 안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10%? 한 15% 가격을 흥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집주인은, 어떤 부동산은 말도 안 돼 바로 나인할 수 있는데, 어떤 집은 15%, 10% 너무 많이 요구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게. 근데 진짜 억셉트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런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쌓이면 실제로 나중에 뭐 1년 후, 2년 후 우리 진짜 집 사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경험치가 생긴 겁니다. 이제 흥정할 수 있죠? 그리고 집을 많이 봤으니까 이 가격은 이 위치에 이 연식에 좋지 않아. 이런 경험치들이 막 쌓이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제시한 1번, 2번 다 싫다. 그럼 3번 가만히 계지 마시고 취미 활동으로 집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흥정도 해보고 집도 가서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목이 정말로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안목으로 계속 집을 보러 다니다가 이자율도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 정도 집은 놓치기 싫다 이랬을 때 그 집을 사면 되는 거죠. 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이자율이 올랐다고 너무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집값은 바닥을 쳐서 올라가고 있고 혹은 정체되어 있지만 다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올해까지는 3% 이자율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 지금 집을 당장 사주고 싶은 분들은 이자가 오른 만큼 흥정을 해서 깎으면 돼요. 그러면 이자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우슈파를 통해서 현금도 모으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을 계속 보러 다니면서 집 보는 취미를 기르시고 흥정도 한번 해보고 집을 보는 안목도 넓히시고 그래서 독일에서 내 집장만 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혼란스럽다고 손 놓고 계지 마시고요. 뭐든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1번, 2번, 3번의 대안을 제가 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